만성 피로를 없애려면 이것을 먹어라. 만성 피로에 비타민보다 좋은 이것. 우리는 왜 늘 피곤할까요? 영양이 부족하거나 특별하게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고 피로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요즘 통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보기도 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배부른 식사까지도 했는데 이 만성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몸이 무언가 다른 휴식을 원한다는 인체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거 의학TV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요즘은 만성 피로 없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병원에도요, 요새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자도 해결이 안 돼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피곤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피곤하다는데 간에 이상 있는지 피검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옵니다. 이 앞에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시는 내용 다 맞는 말이에요. 수면, 과로, 영양, 정신건강 모두 다 만성 피로와 연관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면요, 병적 피로인지 혹은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만성 피로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병적인 피로는 병이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일상적인 휴식이나 수면으로 회복되지 않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로를 말합니다. 보통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상태를 말해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나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질병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는데 결국 피로하다는데 병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피로감을 느끼긴 하는데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잠도 모자른 것 같아서 7시간 이상 잘 잤고 식사도 잘한 것 같고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휴식도 충분히 취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피로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이 피로는 병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내 피로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우리의 몸의 장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시각을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어딜까요? 심장이요? 아니면 뇌요? 물론 어떤 장기든지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장기들은요, 이곳으로부터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아야 건강해집니다. 이 장기들은 바로 간과 위장입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삶이 바쁘고 빠르다 보니까 배가 고플 때 무엇이든 보이는 대로 입에 넣어요.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내 몸의 간과 위장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지쳐갑니다. 이 간과 위장이 건강해야 비로소 만성 피로가 회복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간과 위장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이 간과 위장의 건강을 위해서 현대에는 2가지 독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는데요.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나도 모르게 독을 먹고 또 몸에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공식품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살까요? 한 대학이 성인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국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70%가 가공식품이라는데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이 패스트푸드들 말고도요, 마트에만 가봐도 신선 코너의 식품들을 제외하고는 라면, 햄, 만두, 커피, 그리고 각종 음료까지 이 모든 게 다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의 포장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뒤에 조그만 글씨, 보이지도 않은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진 각종 첨가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가공식품 하나에 최소 30가지 정도의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첨가물들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이 아니라 과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바로 내 간이 해독해야 되는 독소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무심결에 가공식품을 하루 한 끼 먹게 되면 매년 330종의 첨가물을 먹게 되는 거고요. 평생을 따져보면요, 한 숟갈의 농축 원액으로만 먹어도 매우 위험한 이 첨가물을 300kg이나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독,
바로 약물 복용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혹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약은 왠지 좋은 거로 생각하기 좋아요. 옛부터 약은 귀하고 좋은 것 이렇게 대접받아 왔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의사고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지만 약도 한편으로는 독의 일종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약의 상세 설명서를 보시면 다 겁을 내요. 각종 화학 성분과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써 있습니다. 물론 권장 용량에 맞춰서 필요할 때만 약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이 알아서 다 해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습관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 복용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덜란드 대학의 한 연구를 보여드리자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2100명을 9년 동안 추적한 결과 이 대부분은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 치매 발병률까지도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또 2020년에 발표된 대학 약사의 논문에 따르면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먹는 약들과 장기적으로 약처럼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 또한 오히려 인체 내에 영양소 불균형에 따른 결핍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약도 건강기능식품도 장기 복용했을 때는 우리 간이 지치게 된다는 점, 약도 간의 입장에서는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과하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이득이 더 큰 경우에는 당뇨병 약, 고지혈증 약, 고혈압 등의 각종 치료제들은 꼭 복용해야 하고요. 약이 독이라고 했어. 오래 먹으면 안 된대.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안 먹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런 가공식품, 건강식품, 각종 약들이 체내에서 간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몸의 위와 장에도 끊임없이 나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위장 기능도 지치게 해요. 비타민 먹고 속이 쓰려요. 약을 먹었더니 울렁거리고 배가 아파요.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해요. 이런 경험들은 흔히 있으실 거예요.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 먹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위장 기능을 괴롭히고 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까지 문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독소에 지친 간과 위장의 건강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간단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